어려운 기술도 쉽게 전달하는 쉐어드 IT 웨비나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저는 기업 IT 담당자 커뮤니티 쉐어드 IT 장도환이고요. 오늘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에퀴닉스가 함께하는 테크 서비스 수출 바우처 사업 웨비나를 준비했습니다. 훌륭한 기술을 가진 중소벤처기업의 경우 보통 해외 진출을 노릴 텐데요. 이때 필요한 것이 해외에 위치하고 있는 데이터 센터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이용 비용이 만만치가 않아서 예산이 한정되어 있는 중소벤처기업의 경우 해외 진출을 하는데 어려움이 많은 것이 현실이죠. 이러한 어려움을 가진 기업들을 위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테크 서비스 수출 바우처 사업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이 바우처를 사용해서 글로벌 데이터 센터 운영 기업인 에퀴닉스의 서비스를 최대 3,500만 원까지 사용할 수 있다고 하고요. 해외 서비스 진출을 준비하고 있는 기업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되니 웨비나 내용에 끝까지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웨비나를 시작하기 전에 준비된 이벤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좋은 질문 이벤트고요. 저희가 준비한 세션을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이 생기실 수 있을 텐데요. 그럴 때마다 기다리지 마시고 우측 상단에 있는 질문 탭을 눌러서 질문창으로 이동하신 다음 질문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준비된 담당자분들께서 실시간으로 답변을 달아드릴 예정이고요. 좋은 질문을 남겨주신 분들 중 3명을 추첨해서 치킨 세트 기프티콘을 드릴 거니까 많은 질문 부탁드립니다. 단 세션 내용과 크게 관련이 없는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해드리기 곤란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세션이 다 끝난 다음에 설문조사가 진행이 됩니다. 이 설문에 참여를 해주시는 분들 중 30명을 추첨해서 스타벅스 커피 기프티콘을 드릴 거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벤트 내용도 다 말씀드렸고요. 오늘의 웨비나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세션의 주제는 해외 수출을 위한 에퀴닉스 데이터 센터 및 네트워크 서비스 활용법이고요. 발표자이신 에퀴닉스 이병호 시니어 솔루션 아키텍트님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에퀴닉스의 시니어 솔루션 아키텍트 이병호입니다. 저는 현재 에퀴닉스 고객께 테크니컬 어드바이저로서 에퀴닉스를 성공적으로 도입하고 잘 사용하실 수 있도록 기술적으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쉐어드 IT에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함께 에퀴닉스를 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발표는 먼저 해외 수출을 위한 에퀴닉스 데이터 센터 및 네트워크 서비스 활용법에 대해서 소개하고 이후 에퀴닉스 고객 포털을 통해 하이브리드 멀티클라우드 네트워킹에 관한 간단한 데모를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혹시 해외 진출을 위해 글로벌 인프라를 고민해 보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아마 다음과 같은 부분이 고민되셨을 겁니다. 먼저 적절한 위치입니다. 고객께서는 최적의 데이터 센터 선정을 위해 상면, 전력, 가용성, 보안, 운영 지원, 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민하게 됩니다. 특히 사용자와 워크로드가 지리적으로 가까울수록 레이턴시가 짧아지기 때문에 최적의 위치에 데이터 센터를 배치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다음, 배포 속도입니다. 데이터 센터를 선정하고 계약하고 장비를 조달하는데 짧게는 수주에서 길게는 수개월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 데이터 센터가 노후화되어 있을수록 변경, 업그레이드에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다음, 확장성입니다. 데이터 센터 간 인터커넥션을 손쉽게 구성하고 비즈니스 파트너, 클라우드, 사스 등 다양한 곳과 연결성을 빠르게 구성할 수 있는지 여부가 비즈니스 속도를 좌우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비용입니다. 기존 온프레미스 데이터 센터를 업그레이드하는 데는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이는 지속적인 TCO 증가로 이어지게 되어 비용 효율성을 저해해야 하는 요인이 됩니다. 앞서 살펴본 어려움들을 해결하기 위해 에퀴닉스가 글로벌 인프라를 어떻게 쉽게 구성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에퀴닉스는 플랫폼 에퀴닉스를 통해 데이터 센터 및 네트워킹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합니다. 먼저 코로케이션 서비스는 IT 인프라에 적합한 공간, 전력 및 냉각을 제공합니다. 에퀴닉스 크로스 커넥트는 직접적이고 안전한 물리적 연결을 제공합니다. 에퀴닉스 패브릭은 클라우드 및 파트너와의 소프트웨어 정의 상호 연결을 지원합니다. 에퀴닉스 매니지드 서비스는 인프라 관리를 위한 전문가 지원을 제공합니다. 이 포괄적인 플랫폼을 통해 애플리케이션 성능을 최적화하고 운영 복잡성을 줄이며 광범위한 파트너 생태계를 활용하여 비즈니스 성장을 가속화할 수 있습니다.
에퀴닉스는 전 세계적으로 270개 이상의 상호 연결된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데이터 센터는 36개국 76개 도시에 배포되어 있고 에퀴닉스 전용망을 통해 초저지연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안에서 많은 고객 간 상호 연결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고 이 수는 현재 기준으로 48만 6천 개 이상입니다. 이는 전 세계 상호 연결의 31%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속 가능성을 위해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100% 사용을 목표로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참고로 한국에는 SL1, SL2X, SL3 총 3개의 데이터 센터가 있습니다. 에퀴닉스의 가장 큰 차별화 요인은 글로벌 확장성, 상호 연결 및 복원력에 있습니다. 에퀴닉스는 27년 이상 운영되어 왔으며 수만 개 기업 고객 배포에 대한 전문 경험이 있습니다. 포춘 500대 기업의 60% 이상이 고객이 에퀴닉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데이터 센터는 99.999%의 가동시간 및 5계층 물리 보안 체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전체 48만 6천 개 상호 연결은 글로벌 네트워킹과 관련이 있습니다. 전 세계 인터넷 사용자의 90%가 에퀴닉스 연결 10ms 이내에 있습니다. 즉 귀하의 고객, 파트너가 어디에 있든 에퀴닉스도 그곳에 있습니다. 다음은 에퀴닉스 국내 고객 현황입니다. 삼성, 현대, LG 등 국내 대기업을 포함하여 다양한 클라우드, 사스, 통신 사업자들이 에퀴닉스 데이터 센터를 활용하여 비즈니스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엔 스타트업, 강소기업도 에퀴닉스 코로케이션 서비스를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윈웨이, 비하비스트, CRS 큐브 등이 있습니다. 에퀴닉스 코로케이션 스마트 핸즈 서비스를 활용하여 인프라를 신속하게 배포하고 원격 운영 관리에 도움을 받아 기술 혁신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에퀴닉스 서비스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데이터 센터 서비스에는 IBX 데이터 센터가 있습니다. IBX는 인터내셔널 비즈니스 익스체인지의 약자로 일반적인 리테일 고객에게 제공하는 캐리어 뉴트럴 코로케이션 데이터 센터입니다. 지역마다 수 메가와트부터 수십 메가와트까지 다양한 전력 용량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에퀴닉스 데이터 센터는 IBX라고 통칭하고 있습니다. 엑스스케일 데이터 센터는 세계 최대 클라우드 사업자를 비롯하여 고용량의 전력을 요구하는 하이퍼스케일러 전용 데이터 센터입니다. 최소 수십 메가와트 이상 용량을 제공합니다. 에퀴닉스 스마트 뷰는 데이터 센터 인프라 매니지먼트 플랫폼으로 데이터 센터 상면, 전력을 포함한 실시간 운영 정보를 포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에퀴닉스 스마트 빌드는 전문가와 함께 턴키 형태로 케이지 디자인을 포함한 인프라 배포 계획을 지원합니다. 에퀴닉스 스마트 핸즈는 데이터 센터 장비의 원격 관리, 설치 및 문제 해결을 위한 현장 운영 지원 서비스를 연중 무휴 제공합니다. 예를 들면 한국에서 싱가포르 데이터 센터를 운영할 때 현장에 사람을 파견하기 어려울 때 스마트 핸즈를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상호 연결 솔루션을 살펴보겠습니다. 에퀴닉스 크로스 커넥트는 동일한 에퀴닉스 IBX 데이터 센터에 있는 두 고객 간의 포인트 투 포인트 케이블 링크를 제공합니다. 에퀴닉스 인터넷 익스체인지는 IBX 데이터 센터 내에서 네트워크, 콘텐츠 사업자 등과 인터넷 피어링을 맺을 수 있는 솔루션입니다. 에퀴닉스 인터넷 액세스는 에퀴닉스에서 제공하는 고성능 관리형 인터넷 액세스 솔루션입니다. IBX 내 고객 인프라는 인터넷 액세스 스위치를 통해 여러 업스트림 ISP와 고대역폭 인터넷 연결이 가능합니다. 에퀴닉스 패브릭은 소프트웨어 정의 상호 연결을 위한 가상 스위치입니다. 고객은 에퀴닉스 패브릭을 사용하여 글로벌 데이터 센터 및 업계 최대의 에코시스템에 직접 연결할 수 있습니다. 에퀴닉스 패브릭 클라우드 라우터는 하이브리드 멀티 클라우드 네트워킹을 위해 에퀴닉스에서 매니지드하는 라우터입니다. 네트워크 엣지는 별도의 하드웨어 없이 몇 분 만에 라우터, 방화벽, 로드 밸런서 등 가상 네트워크 서비스를 선택, 배포 및 연결하는 플랫폼입니다. 에퀴닉스 디지털 서비스 솔루션을 종합적으로 활용하면 다음과 같이 설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먼저 서울,
도쿄, 프랑크푸르트, 실리콘밸리에 위치한 IBX에 고객 인프라를 배치합니다. 고객 렉 패치 판넬에서는 에퀴닉스 패브릭의 크로스 커넥을 통해 연결할 수 있습니다. 서로 다른 대륙 간 연결이 필요한 경우 에퀴닉스 패브릭에 회선을 개통하면 수분내 연결이 가능합니다. 만약에 하드웨어 라우터에 대한 설치 운영이 부담스러우신 경우 네트워크 엣지 또는 패브릭 클라우드 라우터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이 모든 작업을 에퀴닉스와 함께 진행하시면 수주 내에 인프라 배포를 완료하실 수 있습니다. 에퀴닉스 패브릭은 현재 63개 대도시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AWS, Azure, 구글, IBM 및 오라클과 같은 주요 클라우드 사업자에 연결할 수 있는 225개 이상의 클라우드 온램프를 제공합니다. 이는 전 세계 클라우드 온램프의 40% 이상을 차지합니다. 따라서 전 세계 대부분 지역에서 클라우드와 인터커넥션이 가능합니다. 현재 에퀴닉스 패브릭을 사용하는 4,000개 이상 기업이 있으며 64,000개 이상의 연결이 프로비저닝 되어 있습니다. 에퀴닉스는 63개 이상 도시에 클라우드 온램프가 있으며 이 중 25개 도시에서는 AWS, 구글, 애저, 오라클 등 4개 이상의 CSP 연결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각 도시마다 CSP 연결에 대한 다양한 대역폭 옵션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클라우드 연결은 에퀴닉스 패브릭을 활용한 호스티드 커넥션 방식을 지원합니다. AWS의 경우 최대 25GBps, 애저는 10GBps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는 패브릭 포탈에서 바로 연결을 프로비저닝하는 방식으로 수분 이내에 연결을 완료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100GBps 이상 고대역폭 연결이 필요한 경우 데디케이티드 커넥션 방식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다만 이는 물리적인 라우터와 크로스 커넥이 필요한 부분으로 수주 이상이 소요됩니다. 커넥션 방식과 최대 대역폭에 대해서는 각 도시마다 상이합니다. 서울의 경우 AWS, Azure, 구글, OCI와 호스티드 방식 연결이 가능하며 최대 10G까지 대역폭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에퀴닉스 패브릭은 크게 포트와 버추얼 커넥션으로 구성됩니다. 포트는 에퀴닉스 패브릭에 연결되는 스위치 포트로서 1기가, 10기가, 100기가의 대역폭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버추얼 커넥션은 가상 회선을 의미합니다. 10메가부터 100기가까지 원하는 대역폭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고 필요시 유연하게 증속 또는 감속할 수 있습니다. 하나의 포트에는 여러 개의 가상 회선을 매핑할 수 있습니다. 이를 활용하여 다양한 연결 시나리오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시나리오 1은 동일 메트로, 동일 도시 내에서의 연결입니다. 에퀴닉스 고객 포탈에서 메트로 A를 위한 패브릭 포트를 주문을 하고 CSP에 대한 로컬 커넥션을 만듭니다. 가격 책정 요소에는 포트 및 로컬 커넥션이 포함됩니다. 그리고 고객 인프라 렉 패치 판넬과 패브릭 포트 간 크로스 커넥은 무료로 제공됩니다. 그리고 시나리오 2는 다른 메트로와 연결입니다. 아까 주문한 메트로 A 내의 동일한 포트에서 메트로 B의 CSP에 대한 원격 커넥션을 만듭니다. 원격 커넥션은 지선을 통해 다른 도시와 연결되거나 해저 케이블을 통해 다른 대륙과 연결됩니다. 가격 책정 요소에는 새 원격 커넥션이 포함됩니다. 로컬 커넥션은 원격 커넥션 비용에 포함됩니다. 시나리오 3은 메트로 A 내의 동일한 포트에서 메트로 B의 자체 인프라에 대한 원격 연결을 생성합니다. 가격 책정 요소에는 새 원격 커넥션 및 메트로 B의 IBX에 있는 다른 포트가 추가됩니다. 네트워크 엣지는 에퀴닉스가 제공하는 하이퍼바이저 위에서 다양한 서드파티 벤더 디바이스를 올릴 수 있는 플랫폼입니다. 현재 14개 벤더의 23개 VNF 이미지를 사용할 수 있고요. 시스코, 포티넷, 주니퍼, 팔로알토 등 대부분의 네트워크 상용 벤더의 이미지를 프로비저닝 하실 수 있습니다. 디바이스를 배포하실 때는 싱글, 리던던시 또는 클러스터 형태로 배포할 수 있고 그리고 15Mbps의 기본 인터넷 라인이 제공되기 때문에 원격 접속 회선을 별도로 개통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라이선스의 경우 대부분 BYOL로 벤더로부터 구매 혹은 구독하는 라이선스를 임포트 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시스코의 경우 CSR 8000V 라우터 또는 ASA 방화벽을 프로비저닝 하실 수가 있고, 이때 라이선스는 BYOL 또는 에퀴니스 라이선스로 구독하실 수 있습니다. 서비스 지원 체계의 경우 BYOL은 벤더사의 기존 지원 체계를 활용하시면 되고, 에퀴니스 라이선스는 에퀴니스 포탈을 통해 고객 지원을 대신 받으실 수 있습니다. 패브릭 클라우드 라우터는 하이브리드 멀티클라우드 환경을 위한 네트워크 솔루션을 제공하는 확장 가능한 고성능 라우터입니다. 패브릭 클라우드 라우터는 에퀴니스에서 매니지드하는 라우터로서 AWS, 구글, 애저 등 클라우드와 연결 및 코로케이션, 네트워크 엣지 연결 등을 유연하게 지원합니다. 패브릭 클라우드 라우터는 에퀴니스 패브릭이 배포된 대부분 지역에서 바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거의 무제한의 버추얼 커넥션을 연결하실 수 있기 때문에 높은 확장성을 제공합니다. VRF 기반으로 낮은 레이턴시의 라우팅을 제공하며 온디맨드 또는 1년 이상의 약정 등 사용 기간을 유연하게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빌트인으로 리던던시를 제공하기 때문에 별도의 라우터를 추가 배포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특히 배포가 1분 이내로 굉장히 빠르다는 것도 장점입니다. 이를 통해서 라우터 배포부터 클라우드 연결까지 5분 이내로 완료하실 수 있습니다. 얼마나 빠른지 이따가 데모를 통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패키지 옵션도 성능, 비용 요구사항에 맞게 다양한 옵션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프로덕션 환경에서는 스탠다드를 우선 고민하시면 됩니다. 다음 국내 중소기업 주요 고객 사례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CRS 큐브입니다. CRS 큐브는 전 세계의 의학 혁신을 가속화하고 사람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연구자들에게 이 클리니컬 솔루션을 제공하는 회사입니다. CRS 큐브는 업무 효율성 개선 및 백업을 위해 여러 위치에 있는 AWS 및 OCI에 대량의 임상 데이터를 저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도쿄에서 서비스를 빠르고 비용 효율적으로 확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멀티클라우드 환경에서의 높은 이그레스 비용 절감 및 다이렉트 커넥트의 빠른 구축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에퀴니스의 패브릭 클라우드 라우터를 선택했습니다. 그 이유는 빠른 프로비저닝, 안정적인 연결성, 낮은 레이턴시 및 비용 절감 효과 때문이었습니다. 이를 통해 AWS와 OCI 간 연결성을 빠르게 구성하여 분산 스토리지 환경을 비용 효율적으로 구현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 고객 사례는 윈웨이 시스템즈입니다. 윈웨이 시스템즈는 실시간 환율 피드, 주문 연계, 글로벌 외환시장 DMA를 포함한 글로벌 FX 트레이딩 플랫폼 인프라를 제공하는 솔루션 회사입니다. 윈웨이 시스템즈는 글로벌 주요 거래소 및 외환 유동성 공급자와의 실시간 거래를 위해 안정적이고 고도화된 글로벌 인프라 플랫폼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기존 인프라로는 국제 외환시장에서 DMA를 제공하거나 글로벌 주요 은행으로부터 환율 피드 및 트레이딩 연계를 독자적으로 제공할 수 없었습니다. 이로 인해 서비스 범위가 제한되고 글로벌 솔루션 제공 업체 대비 경쟁력이 낮았습니다. 따라서 에퀴니스 코로케이션, 에퀴니스 패브릭, 버추얼 커넥션을 포함한 종합 인프라 솔루션을 배포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글로벌 금융 파트너 및 시장과의 직접적이고 안정적인 고성능 연결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나아가 고객사 대상 글로벌 외환시장 DMA 및 허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었고, 국제 유동성 공급자와의 직접 연결을 확보했으며 트레이딩 서비스의 확장성과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장표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에퀴니스 패브릭을 포탈에서 바로 테스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먼저 포탈에 접속하셔서 사용자 계정을 만드시고 로그인합니다. 그리고 패브릭 클라우드 라우터 또는 네트워크 엣지를 선택하실 수 있는데, 패브릭 클라우드 라우터 랩 티어는 무료이기 때문에 편하게 배포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AWS, 애저, 구글 등 원하는 클라우드의 연결 프로비저닝을 테스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궁금하신 점은 언제든지 에퀴닉스에 문의 부탁드립니다. 오늘 발표를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에퀴닉스 솔루션을 활용한 하이브리드 멀티 클라우드 네트워킹에 관한 데모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진행할 데모 아키텍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에퀴닉스 프랑크푸르트 IBX와 그리고 서울의 IBX를 쓴다고 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AWS의 프랑크푸르트 리전과 그리고 서울 리전을 쓰는 환경이고 둘 사이에는 AWS의 다이렉트 커넥트를 사용을 하여서 상호 연결을 구성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배포하기 위한 구성 요소로서 에퀴닉스에서는 패브릭 클라우드 라우터 그리고 IP WAN 그리고 AWS DX 버추얼 커넥션을 배포를 하였고요. 그리고 AWS에서는 이 DX 연결에 대한 이 DX 커넥션을 생성을 하고 그리고 기존에 이제 그 네트워크 환경을 위한 VPC를 배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VPC는 이 DX 연결을 하기 위해서 이제 버추얼 프라이빗 게이트웨이가 사전에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VPC 안에는 테스트를 위한 이제 EC2 VM이 사전 배포되어 있습니다. 테스트 방안은 지금 현재 배포되어 있는 이 AWS 환경과 그 다음에 이 에퀴닉스를 상호 연결을 한 다음에 서로 다른 리전에 위치한 이 EC2를 에퀴닉스 패브릭을 경유하게 해서 핑 테스트를 하는 그런 테스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데모 아키텍처의 진행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맨 왼쪽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각 지역의 패브릭 클라우드 라우터 FCR을 먼저 배포를 하고요. 다음으로 각 FCR 간의 통신을 위한 IP WAN을 배포를 합니다. 그리고 이 FCR과 AWS 연결을 하기 위해서 패브릭 포탈에서 버추얼 커넥션을 배포를 하고요. 그리고 배포된 버추얼 커넥션을 AWS 콘솔에 들어가서 이 DX 커넥션을 승인하는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AWS DX 콘솔에서 버추얼 인터페이스를 설정을 하고요. 이후에 그 각 EC2 간의 통신이 되는지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준비된 데모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왼쪽에는 저희 에퀴닉스 패브릭 포탈이 위치해 있고 오른쪽에는 AWS 콘솔 화면이 위치해 있습니다. 네. 에퀴닉스 패브릭 포탈 들어가셔가지고 패브릭 클라우드 라우터를 배포하시기 위해서는 왼쪽에 보이시는 것처럼 이 패브릭을 클릭하시면 되고 패브릭 클릭을 하시게 되면은 지금 상단에 보이시는 것처럼 클라우드 라우터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Create Fabric Cloud 라우터를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이때 이제 그 위치를 선택을 하시면 되는데 지금 저희는 먼저 서울에 배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울을 선택을 하시고 그 다음에 빌링하기 위한 어카운트 정보를 선택을 하면 됩니다. 다음으로 이 Fabric Cloud 라우터에 대한 이름을 넣어주시면 되고요. 이름으로는 오늘 저희가 이제 쉐어드 IT 행사이기 때문에 쉐어드 IT POC 네, 서울 FCR로 이렇게 이름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패키지를 선택하실 수가 있는데요. 대부분 이제 많은 기업에서 선택하시는 패키지인 스탠다드를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렇게 그 주문 정보를 확인하실 수가 있고 만약에 이 주문 정보를 별도로 보관하셔야 되면은 이렇게 다운로드 디자인 서머리를 누르시게 되면은 별도의 PDF 파일로 받아보실 수가 있게 됩니다. 네. 그리고 주문을 제출하면 되고요. 바로 이제 그 라우터에 들어가시게 되면은 지금 벌써 순식간에 이 라우터가 프로비저닝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또
프랑크푸르트에 있는 이제 FCR을 위해서 배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패브릭 클라우드 라우터 화면에 들어와서 프랑크푸르트를 선택을 하고요. 네, 똑같은 방법으로 이렇게 빌링 어카운트를 선택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름은 네, 아까 입력했던 이름과 유사하게 네, Shared IT POC FCR로 선택을 하고요. 마찬가지로 스탠다드 패키지를 선택을 하고 네, 이후 과정은 동일합니다. 그러면 이제 동일하게 이렇게 FCR이 배포가 되었고요. 다음으로 그 FCR 간의 상호 연결을 하기 위한 IP-WAN을 네, 배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IP-WAN을 배포하기 위해서는 여기 그 커넥션 메뉴에서 Create Network를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이 Create Network를 선택을 하시게 되면은 이 안에서 여러 유형의 멀티포인트 투 멀티포인트 네트워크를 선택하실 수가 있는데 이 FCR 같은 경우에는 L3 기반의 이제 멀티포인트 투 멀티포인트 네트워크 라우팅 도메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IP-WAN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그 멀티포인트 네트워크는 작게는 이제 같은 지역 내에 배포하거나 혹은 같은 리전, 같은 대륙 내에서 배포하거나 혹은 이제 글로벌 단위로 배포할 수가 있는데요. 저희는 이제 서울과 유럽 간 통신을 하기 때문에 글로벌 네트워크를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결 대상은 패브릭 클라우드 라우터로 선택을 하고요. 그러면은 자동으로 IP-WAN이 이제 선택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네트워크 이름을 네, 입력해 주시면 되고요. 네, 패브릭 클라우드 라우터를 위한 이제 IP-WAN을 네,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주문 정보를 확인하시고 네, 주문을 넣어 주시면 되고요. 그러면은 이제 그 바로 이 네트워크가 생성이 된 것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 지금 배포되어 있는 FCR과 FCR 간의 연결을 하기 위해서 이 각 FCR을 방금 만든 이제 IP-WAN에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Create Connection을 이제 눌러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제 연결 유형이 있는데 이제 서비스 프로바이더 같은 경우에는 이제 클라우드, 사스 등 이제 외부에 있는 그 공급자와 연결을 하는 거고, 이 패브릭 그 커스터머는 다른 고객과 연결할 때 사용하는 메뉴입니다. 그 옆에 있는 메뉴는 이제 나의 자산과 연결을 하기 위한 방법이고, 지금 저희는 FCR과 FCR 간에 연결을 하기 위함이기 때문에 네, 이 메뉴를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쭉 내려가시면은 몇 가지의 이제 연결 유형이 있고 저희는 이제 IP-WAN을 선택할 거기 때문에 네, Connect to Network를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Create Connection을 하시면 되고 네, 여기에서 이제 저희는 패브릭 클라우드 라우터를 선택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소스 장비로는 이제 방금 저희가 서울에 배포한 FCR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IP-WAN을 클릭을 하시고 저희가 조금 전에 만든 이 IP-WAN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대역폭은 저희는 이제 테스트이기 때문에 최소 대역폭을 선택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네, 여기에 커넥션 이름을 넣어주시면 되는데 네. 이렇게 이름을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넥스트로 선택을 하시고 네. 바로 주문을 네,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연결이 이제 생성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네. 다음으로 다시 한번 또 동일하게 그 프랑크푸르트에 대해서도 연결을 생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동일하게 Create Connection을 하시면 되고요. Connect to my asset, Connect to a network 하시고 소스로 패브릭 클라우드 라우터 유럽에 있는 프랑크푸르트를 선택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생성한 네, Shared IT 네, 라우터 선택을 하시고 IP-WAN을 선택을 하시고 네, 동일하게 이렇게 IP-WAN을 네,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역폭도 동일하게 네, 10Mbps를 선택을 하고 이렇게 이름을 넣어주시면 되고 네, 주문을 넣으시면은 바로 이제 저희가 지금 각 FCR
간에 연결하기 위한 멀티포인트 네트워크를 구성하신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네. 다음으로 저희가 이제 그 생성한 FCR에서 AWS 간의 연결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똑같이 크리에이트 커넥션을 하시면 되고, 여기에 왼쪽에 있는 서비스 프로바이더를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서비스 프로바이더 목록에서 AWS라고 입력을 하시면 이렇게 선택을 하실 수가 있게 되고요. 여기에서 이제 선택 옵션을 다이렉트 커넥트를 누르시면 되고, 저희 이제 테스트니까 하나에만 배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카운트 정보를 넣어주시면 되고요. 목적지로는 이제 저희는 서울 리전은 이제 그 서울에 배포되어 있는 FCR은 서울 리전, 그리고 프랑크푸르트는 이제 프랑크푸르트 리전을 배포할 거기 때문에 먼저 이제 서울 리전을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리진 장비로는 패브릭 클라우드 라우터를 선택을 하고, 저희가 아까 배포한 이제 서울 라우터를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커넥션 이름을 넣어주시면 되고요. 커넥션 이름에는 저희가 이렇게 shared IT 이렇게 이름을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역폭은 테스트이기 때문에 최소 단위인 50Mbps로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커넥션이 생성이 되게 되었고요. 마찬가지로 또 프랑크푸르트에 대해서도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일하게 이렇게 이 서비스 프로바이더를 선택하셔도 되고, 아니면 하단에 바로 이렇게 또 선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번에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택하면 이렇게 다이렉트 커넥트를 연결하기 위한 옵션 정보가 있고요. 저희는 요거를 선택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 방식은 아까 동일하고요. 이렇게 프라이머리를 선택을 하고 어카운트 정보를 넣어주고, 그 다음에 연결 목적지로는 저희는 이제 프랑크푸르트이기 때문에 프랑크푸르트를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클라우드 라우터를 선택을 하시고요. Shared IT POC 이거 선택을 하시고, 그리고 똑같이 이렇게 FR로 입력을 해주시고, 최소 단위 대역폭으로 입력하고 주문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오른쪽에 있는 다이렉트 커넥트로 AWS 매니지먼트 콘솔 들어오셔가지고 다이렉트 커넥트를 눌러 보시면은 이렇게 저희가 주문을 넣은 커넥션이 지금 주문 요청이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각각 클릭하셔가지고 이 주문을 승인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러면은 이제 수분 뒤에 바로 이 연결이 생성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저희는 이 각 연결에 대해서 버추얼 인터페이스를 만들어 볼 건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그 버추얼 인터페이스를 선택을 하시고, 유형은 저희가 이제 사전에 연결되어 있는 버추얼 프라이빗 게이트웨이에 연결할 거기 때문에 유형은 프라이빗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버추얼 인터페이스 이름을 넣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사전에 배포되어 있는 버추얼 프라이빗 게이트웨이를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BGP ASN 넘버 같은 경우에는 이 FCR에 들어가셔가지고 정보를 확인해 보시면 되는데요. 지금 저희는 이제 먼저 프랑크푸르트를 연결할 거기 때문에 이 프랑크푸르트에 있는 FCR을 확인하시면 되고, 여기에 있는 ASN인 5992를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입력하시고 나머지 정보는 디폴트로 두시고 생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진행해 보고요. 그러면 이렇게 지금 버추얼 인터페이스가 프로비저닝이 되고 있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이 정보를 바탕으로 이렇게 보면은 바로 펜딩 인터페이스 컨피그레이션이 있는데, 즉 여기에서 이제 그 BGP 라우팅 설정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선택하시면 되고요. 선택하셔서 여기서 이제 라우팅 디테일을 선택하신 다음에 라우팅 설정에 들어가시면 되고, 여기에서 이제 그 FCR 라우터 정보와 그 다음에 피어 라우팅에 대한 정보를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이 정보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그 연결 정보가 나와 있고요. 지금 FCR 라우터에 대한 정보는 이렇게 자동으로 생성이 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 이 정보를 입력을 하시면 되고, 마찬가지로 아마존 라우터에 대한 피어 정보를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증 키 정보도 똑같이 이렇게 복사 붙여넣기를 하고요. AS 넘버는 지금 FCR AS에는 자동으로 체번이 되어 있고, 이제 AWS 넘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버추얼 프라이빗 게이트웨이 생성할 때 설정한 정보를 입력해주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디폴트로 두셔도 상관없습니다. 다음에 이제 어플라이 체인지를 하게 되면은 약 수분 이후에 이제 이 BGP 피어링이 맺어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동일하게 서울에서도 이 작업을 진행을 해볼 건데요. 서울에서도 동일하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을 하기 위해서 먼저 서울 라우터에 들어가서 이제 그 AS 넘버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일하게 정보를 아까 입력했던 방식과 입력해 주시면 되고요. 버추얼 프라이빗 게이트웨이를 선택을 하고, BGP 넘버는 이렇게 여기에 있는 이 정보 139286을 생성하도록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AS에는 이제 각 대륙별로 고유한 번호가 체번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 BGP 피어링을 하기 위한 이제 정보가 자동으로 나오게 되고요. 이렇게 또 똑같이 펜딩 인터페이스 컨피그레이션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그 라우팅 설정을 진행을 하시면 되고요. 똑같이 아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라우터 피어에 있는 IP를 입력을 하시면 되고, 아마존 라우터 정보도 넣도록 하겠습니다. 인증키 정보도 넣어주고요. AS 넘버는 이렇게 여기에 있는 이 64521을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디폴트로 두고 어플라이 체인지를 하면은 일정 시간 이후에 이제 그 BGP 피어가 올라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설정한 이 BGP 피어가 올라오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BGP 피어가 올라오는 데는 이제 상호 그 교환을 하고 올라오는 데까지 좀 일정 시간 이제 소요가 되기 때문에 약 한 5분에서 한 10분 정도까지 걸릴 수 있습니다. 일정 시간을 기다려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테스트를 하기 위한 이제 각 EC2에 먼저 접속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에 배포되어 있는 EC2를 접속을 해볼 건데요. 이 EC2는 지금 현재 사전 배포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프랑크푸르트에 있는 EC2 화면도 EC2도 접속을 미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랑크푸르트에도 EC2가 있고 를 접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금 EC2까지 접속을 했고, 이제 BGP 피어만 다 그 올라오게 되면은 이제 통신은 완료가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버추얼 인터페이스가 모두 어베일러블로 바뀐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들어가 보시면은 이렇게 각자 이 BGP 피어가 서로 이제 업이 된 것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그 각 FCR이 서로 통신할 수 있기 위한 저희가 IP 웬을 구성을 했고, FCR이 이제 또 AWS와 각각 연결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라우팅 정보를 잘 받아오는지 확인을 해볼 건데요. 이제 FCR 라우터에 들어가서 이제 라우트 메뉴를 들어간 다음에 이제 최초에 먼저 이 라우팅 테이블을 업데이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액티브 라우트를 눌러주시면 되고요. 약 수초 후에 이제 이 라우팅 테이블이 업데이트가 되게 됩니다.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라우팅 정보가 업데이트 된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 AWS 서울과 연결되어 있는 대역을 받아왔고, 그 다음에 프랑크푸르트에 연결되어 있는 대역도 받아온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동일하게 프랑크푸르트 라우터에 들어가서도 라우팅 테이블을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약 수초 후에 라우팅 정보가 업데이트가 되고요.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AWS 프랑크푸르트와 연결되어 있는 정보 30점 대역을 받아오는 걸 보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서울과 연결되어 있는 대역 10점 대역을 받아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넥스트 홉은 이제 IP 웬을 가리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저희가 마지막으로 AWS EC2 콘솔에 들어가서 이제 각각 핑 테스트가 잘 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저희가 이제 띄워놓은 이 화면을 통해서요. 지금 왼쪽에 여기에 보이시는 거는 이제 그 EC2 서울에 있는 화면이고요. 지금 여기 오른쪽에 있는 것은 이제 EC2 이 프랑크푸르트에 있는 네, 화면입니다. 이 EC2 프랑크푸르트 이 VMIP는 30.0.131.212네요. 네, 이 IP 정보를 가지고 네, 핑 테스트를 하면은 네, 이렇게 핑이 잘 되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프랑크푸르트에서도 서울이 잘 통신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울 IP는 10.0.136.100이네요. 네, 136.100으로 네. 아이고. 네. 그러면은 네, 이렇게 핑 테스트가 잘 되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오늘 각 FCR을 배포를 하고 AWS와 연결을 해서 최종적으로 AWS에 있는 그 서로 다른 리전에 있는 EC2끼리 핑 테스트까지 저희 에퀴니스 패브릭을 통해서 안정적으로 잘 되는지를 같이 네, 테스트를 해 보았습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 데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세션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번 세션의 주제는 테크 서비스 수출 바우처 소개이고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직접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에키니스에서 주관한 웨비나에 접속해주신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저는 중진공에서 수출바우처 운영을 담당하고 있는 종래 과장이라고 합니다. 저희 수출바우처 사업, 기존에 이용하셨던 분들도 많이 계실 거고, 처음 이용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 이 수출바우처 사업은 중기부의 대표적인 수출 지원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올해 기준으로 연간 약 2,100억, 6,000개사 규모로 지금 지원을 진행 중이고요. 지금 제가 설명드릴 테크 서비스 수출 바우처는 이 수출 바우처 안에 있는 내역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금일 참석해주신 분들은 데이터 센터 활용에 굉장히 관심도가 높은 기업들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테크 서비스 수출 서비스 항목 중에 하나가 데이터 센터 활용이 있어서 이제 함께 이용하시면 굉장히 큰 시너지 효과가 날 것 같아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희 지금 띄워드리는 공고문을 통해서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테크 서비스 수출 바우처 그 2차 모집 공고입니다. 지금 촬영하고 있는 그 7월 24일 목요일자로 저희 공고문이 발표가 되었고요. 금일 7월 24일 1시부터 저희 수출 바우처 사이트 홈페이지에서 이제 접수가 가능합니다. 이 수출 바우처, 테크 서비스 수출 바우처의 사업 목적은 기존의 이제 제품 위주의 이제 수출 바우처와 다르게 테크 서비스 기업들이 이제 수출 바우처를 이용하고 싶다는 이제 의견들이 굉장히 많아서 이거를 이제 특화 바우처로 저희가 개설하게 되었습니다. 1차는 저희가 한 250개사 정도로 지금 이미 기지원 중이고요. 근본에 모집하는 규모는 150개사 내외로 이제 2차 모집 공고를 저희가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모집 기간은 7월 24일부터 8월 14일까지 3주간 진행될 예정이고요. 어, 사업 내용은 수출 바우처 전반에 대한 사업 내용입니다. 그 다양한 수출 서비스를 기업이 필요한 시점에 자유롭게 선택해서 이용하시고 이 이용한 서비스 내용을 지급된 바우처를 이용해서 정산하는 구조로 이루어집니다. 이 수출 바우처는 가상의 온라인 쿠폰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쿠폰은 정부 지원금과 기업 분담금으로 구성이 된다는 점 인지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운영기간, 우리 그 정부로부터 저희가 예산을 받아서요. 운영기간이 바우처 총액을 설정을 하고요. 이 바우처 참여 기업들이 그 자부담금을 넣어서 바우처, 가상의 쿠폰을 발급을 하고 이 바우처를 보유한 참여 기업이 수행기간 혹은 사후정산, 그러니까 원하시는 기업과의 계약을 통해서 선택을 해서 서비스를 제공받고 그 비용을 정산하는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테크 서비스 수출 바우처의 지원 대상과 지원 내용입니다. 지원 대상은 중소기업 기본법상 일단 중소기업이셔야 되고요. 그리고 테크 서비스 분야, 하단에 있는 테크 서비스 네 가지 분야를 영위하시는 기업들이 해당이 되십니다. 테크 서비스는 뭐 기존에 잘 아시겠지만은 기존의 어떤 새로운 서비스 또는 기존보다 대폭 효율화된 서비스를 혁신 기술 기반으로 제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총 네 가지 분야로 지금 이루어져 있고요. 소프트웨어 분야, 솔루션 분야, 콘텐츠 분야, ICT 융합형 분야, 총 네 가지 분야입니다. 그래서 네 가지 분야의 하단에 있는 세부 업종들이 또 따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업종을 영위를 하시는 중소기업들이 1차적인 지원 대상이 되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분야별 세부 분류 및 예시는 뒤편에 있는 별첨 1번을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테크 서비스 수출 바우처 자체가 이제 특화 바우처다 보니까는 별도의 요건이 따로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래서 테크 서비스 분야 기업이면서 테크 서비스 분야의 기업의 해당 여부는 저희가 현장 평가 시 확인할 예정이고요. 어, 매출액 기준으로 요건이 별도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최근 2년 그 국세청 결산 기준으로 23년 또는 24년 표준점표 기준 테크 서비스 분야의 매출을 발생하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그 테크 서비스 분야의 매출을 의미하는 것은 상품하고 제품 매출 외의 매출로 테크 서비스 분야의 매출에 해당 여부는 저희가 현장 평가 시 확인을 하는 부분입니다. 좀 헷갈리실 텐데요. 그 업종별 신청 가능 여부 판단 기준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우리 기업이 재무제표가 미작성된 기업이다. 그러니까 재무제표가 없는 창업기업이라든지 뭐 간이가세자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현장에서 이 테크 서비스 분야의 매출이 발생했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혹시 이제 재무제표가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단 1원이라도 기타 서비스, 그 제조하고 상품 매출 외에 기타 서비스 매출이 있으시면은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다만 이제 제조하고 상품 매출이 100%인 우리 기업 구성, 재무제표 구성상 100%인 경우에는 신청이 제외된다는 점 유의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한시적으로 저희가 이제 예외적인 규정이 하나 있습니다. 제품하고 상품 매출이 100%인 경우이더라도 23년 1월부터 25년 신청일 현재까지 테크 서비스 분야에서 수출이 발생한 경우, 그 수출 발생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조하고 상품 매출이 100%인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서비스 분야의 수출을 어떻게 확인하느냐, 그 한국무역협회에서 발행하는 용역 및 전자전 부채물 증명서 또는 서비스 수출 실적 증명, 서비스 수출 계약서와 외국한 은행에서 발급하는 외화 입금 증명서의 한 세트로 된 서비스 수출 실적 증명서를 통해서 이제 그 서비스 분야에서 수출이 발생이 되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외적으로 제조하고 상품 매출이 100%인 기업이 한해서 있더라도 내가 테크 서비스 분야에서 수출이 있었다라고 증빙이 가능하시면은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지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신청 제외 대상입니다. 이게 정부 사업이다 보니까는 휴폐업했거나
국세 지방세를 체납한 경우는 당연히 예외가 되고요. 이제 채무 불이행자 명부에 등록된 경우에도 신청 자격이 되지 않습니다. 보조금법 위반 등으로 이제 부정행위 명단에 등록되신 기업들 같은 경우도 이제 보조금 사업에 참여 제한이기 때문에 저희 테크 서비스 수출 바우처 신청이 불가능하고요. 25년 저희 중기부 수출 바우처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바우처들이 많습니다. 그런 바우처에서 현재 선정이 되어서 협약 기간이 남아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중복 수급에 문제가 있어서 신청 제외 대상으로 포함이 됩니다. 과거에 저희 수출 바우처 사업을 이용하셨던 기업들 중에서 사용료를 다 못 쓰신 기업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바우처 협약액 대비해서 사용률이 미흡한 기업들 같은 경우는 바우처 사용률이 70% 미만인 경우에는 신청 자체가 안 되시는 거고요. 바우처 사용률이 70에서 85% 미만인 경우에는 지금 요번에 신청할 때 감점, 5점 감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밖에 저희 수행기한으로 지금 참여 중인 기업이나 그리고 또 뭐 여러 가지 그 대표자가 같은 동일한 대표자가 운영하는 기업 또는 그 특수관계 기업들이 있습니다. 이 특수관계 기업의 정의는 저희 수출 지원 기반 활용 사업의 관리 지침에 나와 있고요. 이 관리 지침은 중진공 홈페이지를 통해서 중진공이나 수출바우처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다운받으셔서 그 특수관계 기업 여부에 해당이 되시면은 신청 제외 대상으로 포함된다는 점 인지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동일 법인의 그러니까 하나의 법인에서 지점 또는 본점 그리고 본점 또는 공장 이런 동일 법인에서 타사 복수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협약 기간 내에서는 동시 신청 및 선정이 불가능하다는 점, 하나의 사업자로만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 인지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 밖에 사회적 무리를 일으킨 기업이나 혹시나 단순 무역 상사거나 유통기업 그리고 하단의 표에 있는 부적절한 사회적으로 지원이 부적절한 업종으로 분류된 그런 품목 코드를 영위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신청 제외 대상으로 포함이 된다는 점 인지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원 규모는 저희가 업체당 최대 3,500만 원, 국고보조금 기준으로 최대 3,500만 원이 이제 보조금으로 지원될 예정이고요. 여기에 이제 자부담금 최대 금액 기준으로 했을 때 기업 분담금 1,500만 원을 합쳐서 5천만 원짜리 바우처가 발급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고 보조율은 매출액 상관없이 70%로 고정이 됩니다. 가장 궁금해하실 지원 내용입니다. 지원 내용은 이제 테크 서비스 전용 바우처와 일반 바우처로 두 가지 바우처가 별도로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전용 바우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특화 지원 서비스를 의무적으로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특화 지원 서비스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이제 하단의 표를 보시면은 클라우드 서비스나 지금 에키닉스 같이 이제 데이터 센터를 활용하는 비용 그리고 이제 인터페이스 개선이나 모바일 지원 마지막으로 기타 서비스 총 4가지 항목으로 구성이 되고요.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 같은 경우는 클라우드 인프라 사용하는 비용을 바우처로 정산하실 수 있고요. 데이터 센터 활용 같은 경우는 데이터 센터 이용료를 바우처로 정산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인터페이스 재구성을 하시거나 해외를 이제 기점으로 하는 모바일 앱이라든지 웹 개발 비용도 이제 테크 서비스 전용 바우처로 정산이 가능하시다는 점 인지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 밖에 아까 말씀드렸던 테크 서비스 분야가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여기서 담지 못하는 여러 가지 서비스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이제 저희가 사전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이 지원 취지라든지 목적이 맞다고 판단이 되면은 그거를 저희가 승인을 해드릴 겁니다. 그런 서비스 같은 경우도 바우처로 역시 정산이 가능하다는 점 인지를 부탁을 드리고요. 테크 서비스 바우처, 전용 바우처 외에 또 일반 바우처도 또 사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바우처는 기존의 수출 바우처 14개 메뉴판 중에서 이제 우리 기업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자유롭게 선택해서 활용이 가능하십니다. 테크 서비스 수출 바우처의 가장 큰 특징은 이 테크 서비스 특화 바우처이기 때문에 전용 바우처와 일반 바우처의 그 비율을 설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용 바우처는 최소 이 전체 바우처 금액의 60% 이상은 사용을 하셔야 된다는 점 인지를 부탁을 드리고요. 사업 협약 체결 이후에는 이 전용하고 일반 바우처의 상호 비율은 조정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점을 유의하셔서 선정이 되신다 하더라도 협약 체결 과정에서 신중하게 의사결정을 하셔서 진행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신청 방법 및 진행 절차입니다. 신청은 저희 수출바우처 홈페이지 통해서 신청이 가능하고요. 신청하실 때는 반드시 그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는 점 인지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신청 기간은 7월 24일부터 3주간 저희가 접수받을 예정이고요. 신청 서류는 이제 1번부터 11번까지 있으니까는 뒤편에 보시면은 유의사항을 읽어보시고 네, 그 전산으로 신청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신청 사업 진행 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3주간 홈페이지 통해서 접수를 하시면요. 저희가 이제 접수한 결과를 바탕으로
이제 저희가 현장 평가를 통해서 최종 선정 대상자를 선발할 예정이고요. 이제 선발이 되신 기업들을 대상으로 저희 중진군과 우리 선정 기업 간에 협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협약 체결 이후 기업이 협약 금액 내에서 바우처 포인트를 발급을 받으시고 필요한 서비스를 이용하고 정산하시는 그런 구조로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평가 절차 및 기준입니다. 이제 평가는 이제 1차적으로 신청하시면은 요건 확인, 아까 말씀드렸던 신청 제외 대상에 포함이 되는지 여부를 1차적으로 저희가 검증을 하고요. 이 검증에서 통과하신 기업들을 대상으로 기술 경쟁력이라든지 서비스 제공 역량이라든지 서비스 수출 역량 등을 종합 평가를 해서 최종 선정 대상자를 결정하게 됩니다. 평가하는 항목 중에 이렇게 6가지 가점 항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점 항목들이 해당되시면은 이제 점수 1점씩 이렇게 다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읽어보시고 우리 기업에 해당되는 가점 항목 증빙 서류를 신청 당시에 함께 제출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의사항입니다. 저희 유의사항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중복 지원 당연히 불가하고요. 이제 저희가 이게 보조금 사업이다 보니까는 부정수급 관련돼서 이슈가 많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사업비 부정수급으로 판명될 경우에는 여러 가지 제재 조치가 있다는 점, 네, 확인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협약 체결 이후에 협약을 해지하시면은 향후에 2년 동안은 어떤 수출 바우처도 들어오실 수 없습니다. 2년간 수출 바우처 신청이 제한이 된다는 점 유의를 부탁을 드리고, 이제 기업 자부담금은 전용 바우처와 일반 바우처 각각 1회씩 저희가 최대 2회까지 분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점을 인지를 하셔서 기업 분담금을 납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협약 시작일로부터 1개월 이내 사업계획서 미제출하시거나 기업 분담금을 미납하시면은 사업 포기로 간주하고 저희가 선정 취소를 할 수 있으니까는 유의를 부탁을 드리고요. 아까 사용률은 똑같이 아까 그 동일한 기준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사용률에서 페널티를 받지 않도록 선정 이후에 신중하게 이제 사업 서비스를 이용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업 선정된 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이제 처음 사업이다 보니까는 이후에 서비스 신청 단계에서도 당연히 저희가 실적이 있으신 분들은 제출을 하셔야 되고요. 이후에도 수출 실적을 의무적으로 저희가 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유의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동일 법인이라도 선정 기업, 그러니까 선정 기업의 바우처만 이용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본사로 신청하고 선정이 됐다 그러면 본사 이용 서비스만 이용 가능하시고요. 지점 혹은 공장으로 이제 선정이 되셨다 그러시면은 지점하고 공장의 이용 서비스 것만 정산이 가능하다는 점 유의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관련해서 신청 관련해서 문의 사항들은 저희가 별도의 민원 안내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업시간 내에 요 하단의 번호로 문의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전화가 좀 불편하시다 그러시면은 홈페이지 내에 온라인 문의도 저희가 창구가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이용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뒤편에 테크 서비스 주요 업종, 스포츠 산업 분류 코드로 진행하는 업종이라든지 일반 수출 바우처의 메뉴판은 요 지금 별첨 자료로 이제 확인하셔서 우리 기업에 적합한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테크 서비스 바우처 올해 지금 처음 실시하는 지금 바우처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고민이라든지 우리 서비스 수출 기업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저희가 만들었기 때문에 이 테크 서비스 수출 바우처 많이 지원해 주시고 궁금하신 점은 저희 쪽 여러 창구를 통해서 이제 문의를 주시면은 적극적으로 대응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테크 서비스 수출 바우처가 우리 기업한테 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것으로 저희가 준비한 모든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채팅창과 질문창, 공지사항으로 설문조사 링크가 공개됐고요. 이 설문에 참여를 해주시는 분들 중 30명을 추첨해서 스타벅스 커피 기프티콘을 드린다고 말씀드렸죠.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럼 남은 시간도 즐겁게 보내시길 바라고요.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